헌팅의 본질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 정말 예쁘고 가슴 크고 골반 라인 예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간제비들이 다 같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디프리 왔을 때 자연스럽게 먼저 안 앉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계신 두 분보다 한참 높은 선배님인 고기 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땅클 공식 샌드백 CP 시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기 PC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울증이 왔다 안 왔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이 왔을 때 저는 약을 안 먹었거든요. 병원도 가지 않고.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치료받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이랑 상담해서 뭐가 나아져?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안 먹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맞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 하나는 운동, 마지막 하나는 숙면이거든요. 운동과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준비를 하고 헬스를 갔다 오고 뭐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가 완성이 되기도 하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자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 이 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하와이를 갔다 왔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와이 가면 와이키키 비치 많이 가는데 거기 말고 현지인이 추천해 주신 비치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분위기가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어요. 푸른 바다, 약간 야자수,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옷차림,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았는데, 땅길에서 춤을 추고 여기서 사람들이랑 뭐 술도 마시고 얘기하고 뭐 가볍게 대화하며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많이 생각이 났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땅클도 뭐 100명이 넘기도 하지만 이 나이대를 전국 단위로 넓혀보면 엄청 많잖아요. 게임도 재밌지만 게임 같은 것처럼 새로운 문화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길을 땅클처럼 뭔가 저도 같이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상상인데, 강남역이나 신논역 뒷골목에 술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크게 헌팅 포차처럼 헌팅하는 게 아니라 통유리를 딱 열어놓고 야자수 같은 거 세워놓고 하와이 비치 같은 느낌에서 약간 자유롭게 소셜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INFP입니다. 누가 봐도 I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처음에 땅클 오기 전에 약간 MBTI가 갑자기 유명해져서 다 재니까 나도 재봐야겠다 하고 쟀는데 I가 97% 나오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I구나 하고 땅클 와가지고 친해진 사람도 있고 나도 이제 좀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쟀는데 I가 95%가 나왔어요. 아니 이거 그냥 애매하게 찍은 거 한번 다 바꿔보자, 내 E가 몇 %가 최대인가 한번 해보자 이러고 애매해서 보통이다 찍었거나 아니면 조금 그렇지 않다 찍었던 거를 다 정반대로 놓고 찍었는데 그래도 93%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I였어요. 아까 한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상상을 좀 많이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쟤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누가 사소하게 나 이거 못해 이런 거 있으면 좀 기억했다가 최대한 피하는 편이죠. 1년 전까지만 해도 INFJ였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오랫동안 했었어도 계속 INFJ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ENFJ로 바뀌고 땅클 와서는 ENFJ와 ENFP가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N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정말 많이 던지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 그럼 이건 뭐지? 그 다음엔 이건 뭐지?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하고 혼자서 상상할 때도 많고 감정 공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가끔 보면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예전엔 제 성향이 진짜 강했어요. 다 계획을 하고 움직여야 했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완벽주의 그런 성향도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땅클 와서 P인 성격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획적이보다 즉흥적인, 일단 하고 보는 사람들도 새로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면서 과정 속에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P가 좀 된 것 같습니다. MBTI가 ENFP였던 걸 기억해요. 한 3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 성격 자체가 정해진 어떤 게 아니라 두부처럼 되게 유연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E일 때도 있고 I일 때도 있고 뭐
N일 때도 있고 S일 때도 있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저는 즉흥적인 성향보다는 계획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하는 그런 것 같아서 심지어 저는 즉흥도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생산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때는 좀 내려놓고 조금 비생산적인 거를 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계획을 하면서 많이 지내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뭐 아이 뭐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외적으로 먼저 보자면 흰 피부가 좋고요. 검정머리가 진짜 흰 피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체형, 체구는 작고 마르신 분, 이어서 안았을 때 한 번에 안을 수 있는 분이면 구체적이다. 좋을 것 같아요. 내적인 면으로는 반응을 되게 잘해주는 사람, 리액션 좋은 사람? 잘 웃어주시거나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헛소리에 잘 아. 반응해주시거나 자기 관리하시는 분, 자기 개발, 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경험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고 본인이 좀 더 성장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적으로는 제가 원래 뚱뚱했었어서 마르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적당히 정도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피부는 저도 하였으면 좋겠어요. 내적으로는 이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말을 먼저 못 걸어주니까 이야기의 시작 정도는 먼저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무계획이어서 그래도 좀 저보다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단순히 정말 외모 지향 정말 예쁘고 가슴 크고 골반 라인 예쁜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딱 이상이 없고요. 워딩으로 좀 정리한다 하면 또라이 같은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친 그런 또라이가 아니라 자기 일에 좀 미쳐있을 줄 아는 사람이랑 일을 하지 않고 놀 때 열정적으로 놀 수 있는 사람, 뭔가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놀 줄 아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 볼 때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필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을. 지금 22이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외적인 걸 포기할 나이가 아닌데. 항상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안 나면 다들 관심 있는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만나는 이성분들은 다들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외모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걸 떠나서 뭔가 성격적인 거나 노는 스타일이나 약간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연애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왜 그런지 보면 아직까지 좀 제가 생각이 많은 게 아닌가. 뭔가 삘이 좀 왔을 때 한 번쯤은 트라이를 해봐도 되는데 하기 전에 뭔가 재미없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헤어졌을 때 뭔가 그런 것들 잘못된 미래를 상상하느라 조금 더 망설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번쯤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땅클 오기 전에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었고 생각도 딱히 없었거든요. 나 같아도 나 안 만날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뭐 연애 안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랬는데 여기 와서 뭔가 다 괜찮으시는데 딱히 누구 한 명을 집어서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냥 뭔가 다들 연애하고 하니까 이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좀 생기죠. 일 끝나고 힘들었을 때 뭐 그냥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런 거. 21살까지는 금삭바 기질이 있었거든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빠지면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 사람이랑 한 사람만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수험생활 오래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금삭바가 풀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향으로 비유하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금삭바 시절에는 향수로 막 샤워하고 온 사람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잖아요. 지금은 그런 짜릿함? 엄청나게 끌리는 거? 좋아함이라는 감정은 없고 은은하게 괜찮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있죠? 있는데 그런 분이 많죠. 무슨 느낌이냐면 다 좋다 의미? 왜 이제 맞습니다, 와서 맞습니다. 포장하려고? 여미새 오케이. 이거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퇴를 했다 생각하는데 그러고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어서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보면 어떨까. 물론 내가 이제 대단한 성취 이루지 않았으니까 많은 것들을 줄 수는 없겠지만 계속 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18살 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지금까지 만든 건 5권 만들었고 출판한 거는 3권을 출판했는데 그 과정에서 운이 좋게 조금 짧게 그냥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연락이 되어서 뭐 잡지사 인터뷰도 해보고 북토크도 해보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TV를 보면은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삶일까 부럽다 하면서 그러고만 있다가 이제 아 나도 그냥 한번 내가 어디까지 잘생겨질 수 있나 해보자 하고 살 빼고 옷도 좀 찾아 입어보고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지금은 그래도 약간 그나마 좀 꾸미는 일반인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한 70 후반 80대 막 이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도미닉이랑 우리 같이 살 빼자 이러고 막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아예 안 먹고 막 그 한 끼도 급식에서 나오는 거 밥이 탄수화물이라서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그 고기 반찬만 좀 먹고 아예 안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인피니티의 김성규라고. 도미닉이랑 한번 콘서트도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아 저렇게 유명하고 잘생기고 저런 사람도 나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고 사는데 나는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열심히 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70kg였는데 아 그래도 조금만 더 빼보자 이러면서 당시에 안 그래도 잘 안 빠지는 시기가 와가지고 막 70, 73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그때 보고 아 진짜 이번에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도 한번 이악 물고 해보자 하고 지금 한 65, 64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딴따라 클럽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계속 이탈되는 거예요. 소셜도 하지 않고 신입 기수는 줄어들고 새로 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오더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인구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냐면 기존 위에 있는 분들은 오래 하셨고 친목도 되게 끈끈하시고 춤치강이라는 타이틀 별명도 갖고 계신데 신입분들은 솔직히 라틴 댄스가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고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에 소셜도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심리적 장벽이 높으니까 그런 걸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안 할래 나도 여기까지만 하고 더 안 할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간제비들이 다 같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첫날 오자마자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도망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서로 친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놀고 그것도 있고 분위기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익룡이 좀 많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나는 약간 이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좀 무섭다 이런 게 좀 있었죠. 낯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씨님은 벗을 때 뭐 없어요? 네. 아무래도 레벨 3 했으면 그래도 6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정도 하신 고인물일 텐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셜에 대한 진입 장벽, 심리적 진입 장벽도 훨씬 낮고 잘 가는 분위기가 윗 기수들에서 형성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래 기수로 내려가서 얘들아 끝나고 소셜 같이 갈래? 우리 같이 소셜하러 가요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셜에 대한 자기 의견이 되게 뚜렷하진 않거든요. 갈까 하다 가게 되는 거고 누가 안 갈래 하면 안 가게 되는 건데 한두 명이 구심점이 되어서 끌고 와준다면 다른 신입 기수분들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화가 더 형성되면은 그게 또 아래로 내려가고 그게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신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써왔던 책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총 10이라고 하면 한 반밖에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2년 동안 준비하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제 예상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꼭 2달 안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눈앞의 목표가 일단 크게는 성격을 바꾸는 건데 이거는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한 가지는 제가 아직 홀딩을 먼저 못 걸어봤어요. 성격이 너무 소심하니까 이제 나는 너무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랑 하면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나 먼저 말 걸기 좀 힘든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홀딩을 먼저 못 걸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목표는 이거를 고쳐서 한번 먼저 홀딩 걸어보고 소셜의 재미를 느끼고 소셜 자주 가고 뭐 그런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글쓰기를 하면서 약간 좀 안일한 선택 그리고 약간 뒤로 미루고 그때 안 했던 거 후회하고 막 그런 거 고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 이렇게 해서 두 개 목표가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고 저의 강점들을 찾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까지 한 2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찾고 더 나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돈과 바꾸는 그러면서 부를 창출하는 사이클을 만들고 싶어요. 목표 금액은 10억, 2년 반까지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연애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더 생존에 이익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끌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욕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좀 연애를 했을 때 비교적 확률이 많이 높지 않았을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리 가면은 수저라던가 물이라던가 그런 거 최대한 먼저 멀리 있는 사람 같은 거부터 챙겨주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사소한 거 누가 뭐 못 먹는다거나 그런 거 기억했다가 뭐 그건 피하고 뭐 그런 건 있죠. 사소한 건 좀 기억을 잘 해요. 저도 그런 사소한 거 잘 챙겨주려고 하고 기억해서 그 사람이 못 먹는다고 한 거나 뭐 어떤 특징 그런 거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고, 따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디프리 갔을 때 자연스럽게 먼저 안 앉아요. 네 맞아요. 먼저 앉는 사람 위치 보고 앉는 그런 근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뭐 저라고 치면 제가 B를 좋아하면 B가 D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면서 아 맞아요. 약간 타이밍 끌고 주변이나 옆자리에 가려고 한다. 저도 그래봤다. 진짜? 나는 들어가면은 거의 저나 PC가 뒤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먼저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제일 안쪽으로 앉거든요. 알아서 들어가서 앉아라. 항상 내 주변에 남자가 많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10기 그 레벨 1 갈라 끝나고 갔는데 저희 그렇게 앉았다가 남자 8명 여기 앉아있고 여자 6명 이렇게 앉아있던 적도 있어요. 저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말 다 좋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아주 좋은데 여자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고 남자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남자고 여기가 굉장히 이쁜 여성 여자고 이렇게 남자면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남자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제 질문에 정색을 하면서 더좀 매를 뭐 it's okay 하고 또 여기서 되게 신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성의 질문과 대화에 굉장히 무관심하다. 아 약간 그런가?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시간을 뺏지 마라. 저는 되게 다양한 거 하는 걸 좋아해서 여태까지 했던 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요트 면허증, 불도저, 지게차, 포크레인, 뭐 바리스타 그런 것들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해보고 싶어도 못했던 게 패러글라이딩. 저번 달에 패러글라이딩 하러 여행 갔었는데 가는 도중에 유튜브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감전돼서 돌아가신 분 사고를 보고 약간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때 못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고서 직접 고성능의 M 시리즈 차량을 운전해보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서 시간이 되면 가서 제가 최대한으로 밟아서 한번 운전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과속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풀악셀을 꼭 밟아보고 싶어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최근에 생긴 건데, 얼마 전에 같이 땅클 사람들이랑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창문 열고 약간 그 노을 보면서 한강 지나가는데, 원래는 제가 면허가 없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면허 따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 한강변에서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노을 보면서 달리는 거. 고백을 나 면허 없었는데 너 때문에 땄다? 오히려 와. 해볼까요? 어? 괜찮은데? 너랑 하려고 면허 땄어? 저 약간 부담 없이 놀려고 나왔는데 네. 정말 부담을 많이 가지고 놀지 못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었고요. 인정.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이런 기회를 준 그 한수 선생님이랑 그 시륜 형이랑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고 결과를 따라서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인터뷰들 다 보는데 약간 가볍고 재밌어 보이는데 저희는 재미없어요. 막상 하고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우리만 재밌고 좀 딥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재밌었어요. 저희 인터뷰가 재미없지만 다른 인터뷰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한스쌤과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먼저 말을 안 걸고 약간 표정이 어두운데 그거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 거라서 먼저 말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친해지면 말 잘해요. 파이팅!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행복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걸 보다가 저한테 관심이 생겼으면 저랑 밥을 한 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다른 길에 빠져가지고 망쳐가지고 그냥 높은 데 쓰고 되면 가고 아니면 말자 이러고 안 돼서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뭐라도 해라 해가지고 했던 게 형 가게 봐주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가게였는데 그게 판매직이어가지고 그때 하다가 일을 밤에 해서 새벽에 끝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도 안 맞고 그때 자취하니까 너무 나는 왜 친구들 놀 때 일해야 되지? 너무 하기 싫다 이게 커지니까 쌓이고 쌓여서 힘들어질 때 그냥 군대로 가고 그때 그만뒀어요. 그러고 또 몇 달 놀고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뭐라도 해봐라 해서 다시 한 게 지금 또 이번에는 보석 케이스 같은 거 파는 판매직인데 돌고 돌아서 판매직이더라고요. 제 글쓰기를 하면서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글은 어떤 종류 쓰세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아니란 선택,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안 했지 하면서 후회하고 이제 다음번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니까 아, 나 이때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기록을 남겨서 그걸 보고 다음번엔 안 해야지 이런 그런 취지로 글 쓰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딱히 뭐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공부해라 라고 하셔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제가 살던 지역이 좀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시비 걸리고 할래가 할래. 중학교인데 반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흡연가였던 그런 지역에는 학구열이 낮다 보니까 공부를 했냐 안 했냐로 성적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성적이 잘 나와서 저는 제가 공부를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서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습관, 그냥 암기를 하니까 문제 대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나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암기하는 시간과 양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자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은 아, 쟤는 열심히 하는구나, 잘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또 생기더라고요. 저 스스로 공부를 잘했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외부에서 또 그런 환상? 이미지를 심어주니까 이게 잘 버무려져서 저는 열심히 확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이 생겼고 저는 그 안에 갇히게 된 거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인생의 최종 목표? 나의 꿈은 학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전부였고 학과는 딱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를 먹게 됐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만족을 못했죠. 아,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약간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고 고정관념도 있었고 그래서 약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약대 하면 약간 전문직이라는 그런 프리미엄도 붙고 이전에 했던 공부 습관을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생물에 조금 관심이 있기도 해서 2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둘 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냥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17살 고등학교 할 때까지는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강물에 돌멩이 올려놓으면 쭉 그냥 아래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고요. 우연한 계기로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나도 좀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바쁘잖아요. 수능 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니까 바쁜데 1년 정도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좀 뭔가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일본 학교에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홈스테이도 해보고 덴마크에 가서 그들만의 누릴 수 있는 교육도 한 달 정도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저의 믿음이 그 계기로 무너지면서 그러면 내가 굳이 학교라는 틀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주체적인 선택하게 됩니다. 18살 때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지 해서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제 이름을 걸고 책을 쓴 일이었고요. 그렇게 3권 정도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그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 범위가 커지면서 출판사 대표를 해볼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걸 경험해보게 된 계기도 있었고 저만의 이야기에 담긴 걸 바탕으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뭐 그런 일종의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온 것 같아요. 그거 현띵 기대할 것 같아서 말하기 싫어졌어요. 현님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해야지. 저는 현딘이었는데 왜냐면 이럴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그냥 땅큰 아이스 분위기가 이렇게 활발하고 자유로울 거라는 걸 예상도 못했고 실제로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또 처음이니까 먼저 가서 물어보기도 좀 부끄럽기도 했고 약간 쫄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딘이 먼저 와가지고 먼저 편하게 말 걸어주고 그래서 그때 그게 많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야발점.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적응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도 많이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현디는 막 가끔씩 막 자기 태물이라고 막 스스로 슬퍼하긴 하는데 저는 영원한 베스트 선배라고 생각합니다.